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개혁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개혁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 네. 안녕하세요. 영재 한통령. 잠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통령을 켰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좀 푸시라고 제목을 갖다가 그냥 쌈박하게 잡았습니다. 스트레스 푸는 점. 예,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나라사랑님. 아이고, 예. 멤버십으로 이렇게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사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니키님, 안 주무시고 영시 한통령 방송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낮에 피곤하신데 일이 무리하시니 저는 좋습니다. 정말 오늘은 정말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녁 방송이니까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겠습니다. 밤방송, 예. 밤방송이니까 조곤조곤 얘기하겠습니다. 자, 썸네일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통령 방송 25년 1월 11일 방송 영시의 한통령 이 더러운 세상 한동훈이다. 정말 한동훈만 외로운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이 외로우니 저도 외롭습니다. 자, 이왕 또 방송을 켰으니까 또 하루에 한번 리마인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 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 죽이려는 수구 세력 위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국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통해 드러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있다. 네, 구분해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 한 분이 서명 그거를 갖다가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댓글로 고정하겠습니다. 자, 요새 그 한통령 채널에서 하고 있는 서명운동, 헌신과 희생으로 시작된 변화, 다시 한번 한동훈 천막당 우리 함께해요.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커뮤니티를 방문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방문하면 일단 포스터가 있고 한동훈 신당이라는 맨 윗줄에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걸 클릭하면 바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네 가지만 응답해 주시면 돼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네 가지.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그 밑에 한통령이라는 로고가 있고 그 로고 밑에 더보기라는 단이 있는데 또 첫째 줄에 파랗게 활성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또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은 뭐 40대, 예. 그러니까 뭐 10대, 20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30대도 뭐 조금 있고 대부분 보면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이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그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어떤 뭐 구글 통계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대화가 잘 되고 말이 통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좀 인생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살아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생을 좀 아신다. 그렇게 그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평소에도 저는 그 세상은 그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좀 불공평하게 돌아간다. 그다음에 뭐야? 이 세상에서는 그 악한 세력이 힘을 쓴다. 오히려 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좀 어렵게 살고 그 뭐 편법을 쓰고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주니키 님이 네, 신당 창당 서명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혹시 그 보시면서 그 서명 안 하신 분은 요거 누르시면 예, 서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말 제가 왜 영적 세계 연구를 좀 관심 있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작이 이걸로 시작된 거거든요. 왜 이 악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나갈까? 그리고 착하게 살고 정말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왜 항상 그렇게 악한 사람한테 치이고 이용당하고 사기당하고 그러다가 내팽겨쳐지고 왜 이렇게 세상은 그거에 이렇게 반복이 될까? 그런 생각을 갖다가 좀 했습니다. 제가 젊어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찾으려고 성경책을 많이 읽고 그다음에 뭐 그런 뭐 흔히 얘기하는 그 뭐 영성 훈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그 돛 닦는 거. 예.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또 공부도 좀 해보고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돌아가는 한국의 상황을 보면 그런 거를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뭐 개혁을 해보자는 게 자기가 무슨 권력을 쥐거나 자기가 무슨 뭐 국힘을 갖다가 쥐고 흔들려고 개혁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항상 관심사는 국민의 눈높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그 국힘의 힘이 새로 거듭나고 다시 그게 캐치플레이즈가 그거죠. 변화와 쇄신. 그러니까 옛날 거를 좀 버리고 구습을 버리고 지금 현실에 국민이 원하는 그런 걸로 좀 변화하고
또 쇄신하고 그래서 국민의 사랑받는 당으로 이렇게 태어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죠? 오히려 그게 이루어지기커녕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하다가. 여러분, 한동훈 대표가 왜 쫓겨났다고 생각하세요? 그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뭐 장동혁의 그 꼼수를 갖다가 그 측근에 있는 비수를 알아채리지 못해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장동혁이 그렇게 뭐 소울메이트니 뭐니 그렇게 제가 그 최근에 그 쇼츠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장동혁에 관한 쇼츠 영상이었거든요. 그 어떤 그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동혁이 먼저 한동훈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먼저 장동훈한테 손을 내민 게 아니라 장동혁이 먼저 한동훈을 찾아왔다. 그러고 내가 당신의 측근이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그냥 받아준 거죠, 장동혁을. 그런데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장동혁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 권력을 갖거나 어떤 대세거나 그때 한동훈이 대세처럼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때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뭐 김기현이 죽쓰는 바람에 갑자기 사퇴하는 바람에 비상대책위원 할 때 정말 한동훈 대표는 뜨는 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장동혁이 찾아와 갖고 그렇게 한동훈 대표한테 뭐 측근이 되고 싶다. 당신의 오른팔이 되고 싶다. 그렇게 찾아와갖고 했는데 그 사람 평론에 의하면 장동혁은 원래 평소부터 그렇게 권력을 쫓아다니는 사람이다. 누가 권력을 쥐고 득세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다. 뭐 그래서 사실 그 영상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권력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그 출세를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눈치 못 챌 수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뭐죠? 장동혁의 배신이 아니라 그 이전에 뭐였죠? 그 탄핵을 갖다가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거기서 결국은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아이고, 조이님, 예, 속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조금 속상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그렇게 오늘의 그 썸네일을 제목을 잡을 때 그렇게 잡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밤 시간이니까 한번 차분하게 제가 조곤조곤 한번 여러분하고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이님 한 것처럼 이 더러운 세상이다. 정말 속상한 세상이죠. 정말 한동훈만 생각해 보면 한동훈만 외롭다. 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제가 썸네일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더러운 세상을 갖다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제일 그 결정적인 거는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 탄핵, 탄핵을 갖다가 가결하는 것을 우리 국힘의힘에 그 당론으로 채택해 주기를 제안한다. 이 얘기했다가 완전 쌍욕 듣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그 한동훈은 뻔히 그렇게 욕이 날라오고 물병 날라오고 할 줄 알면서 왜 그 얘기를 갖다가 친윤들 앞에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발언 자체가 자기한테 얼마나 치명적으로 불리한 그런 그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자기 위치를 위협하는 그런 발언인지 알면서도 왜 한동훈 대표는 그 얘기를 했을까요?
한동훈 대표 이제 이 얘기를 갖다가 하려면 한동훈 대표의 그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좀 헤아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무슨 권력을 쥐고 싶어 하나요? 저는 뭐 한동훈 대표한테 그런 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뭐 권력을 갖다 즐기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걸 보고 어떤 뭐 희열을 느끼거나 그거를 갖다가 또 강요하거나 머리를 갖다가 숙여라 뭐 이런 걸 갖다가 강요하거나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다. 저는 그렇게 그 한동훈 대표를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실마리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한동훈 대표가 처음 정치에 입문하면서 비상대책위원으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다가 이제 갑자기 스카웃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총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스카웃이 됐는데 이거를 갖다가 주말 내나 자기가 모든 거를 끊고 수화기도 끊고 뭐 핸드폰도 끊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인생관, 자기의 정치관을 갖다가 녹여낸 게 이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락연설문이다. 이게 직접 작성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훈을 이해하려면 이 수락연설문을 좀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냐? 장래 희망이 뭐냐? 라는 학기 초마다 반복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대신에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좋은 나라 만드는데, 동료 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마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지금도 더욱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요, 자기가 뭔가 파워를 쥐기 위해서 누구를 뭐 짓밟는다든가 아니면 누구한테 복종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 그냥 좋은 나라 만드는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삶을 살고 죽으면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좋은 나라,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이거 이외에 사실 한동훈 대표의 목표는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계엄이 발표됐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이재명도 이거 도망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메시지를 감히 두려워서 내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제일 먼저 메시지를 냈습니다. 뭐라고 메시지를 냈습니까? 이것은 위헌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이다. 반드시 막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려 5번에 걸쳐서 국민들이 불안해할까 봐 짤막짤막하게 띄웠다가 또 1시간 있다가 또 메시지 띄우고 또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해제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메시지를 띄우면서 국민이 불안해할까 봐 그렇게 국민을 염려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계속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중에 이제 놀라운 사실이 또 알려졌는데 한동훈 대표가 첫 번째 그렇게 연락을 받고 국회로 운전을 하고 가는 중에 전화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화는 어디서 왔느냐? 군 관계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군 관계자가 한동훈한테만 전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김어준한테도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김어준도 전화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 우파건 좌파건 사람들이 다치는 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왜? 자기가 정보를 확실히 갖고 있는데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나중에 그 리스트 보니까 그 리스트에 체포 리스트나 감금 리스트에 한동훈도 들어가 있고 김어준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뭐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들어가 있고 그 리스트를 갖다가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군 관계자가 그거를 본 즉시 이게 잘못하면 아주 이게 그냥 피비린내 나는 그런 아주 아비규환이 되겠구나, 지옥이 되겠구나 해갖고 미리 도망가라고. 지금 체포조들이 당신을 갖다가 잡아서 감금하려는 그렇게 플랜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라. 그래서 한동훈 대표한테도 그 국회 가는 도중에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 내용이 뭐냐? 지금 국회를 가면 안 된다. 당장 차를 돌려갖고 오히려 당신이 몸을 피해라. 그다음에 당신 가족도 위험하니까 가족도 피신시켜라.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핸드폰을 버려라. 왜? 핸드폰이 추적이 되기 때문에 체포자들이 결국은 핸드폰 추적을 해서 잡으러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면은 죽을 줄 알고 그렇게 죽을 걸 각오하고 국회에 들어가서 본회의장까지 들어가고 18명과 함께 그거를 갖다가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군 관계자의 전화를 받았던 우리 좌파의 총수라고 얘기하는 김어준도 그날 방송을 갖다가 안 했습니다. 왜? 도망갔기 때문에 이거 잡히면 죽는다. 김어준도 도망가고 다들 도망갔겠죠. 유일하게 한동훈만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여기 써 있는 그거죠. 예? 나는 좋은 나라 만드는데 뭔가 기여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데 뭔가 기여를 하고 싶다. 이 마음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자, 그렇게 해갖고 막았습니다. 뭐 때문에?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네. 아, 예, 주니키님, 투명한 리더, 정한 룰은 꼭 지켜가는 리더, 용감한 리더, 한동훈 대통령감. 예, 그날 미리 두 사람에게 연락받아서 도망가지 않고 국회로 직진.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막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해보자고요. 한동훈 대표가 그날 뭘 요구했습니까? 그걸 갖다가 계엄 해제를 시킨 다음에 바로 기자들이 이제 쫙 이렇게 모였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기 때문에 알 겁니다. 그날 새벽에 그거를 해제시키고 그 의원들 그 18명, 18명 같이 있고 한동훈이 중앙에서 기자들이 쫙 해갖고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예. 그 세 가지 요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거기 보면 뭐 그 관련자들에 대한 그 엄중한 문책 그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전 내각의 사퇴 이거 책임져야 된다. 왜? 계엄이라는 거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는 계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국무회의에서 못 막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책임지고 내각이 사퇴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세 가지를 걸었습니다. 내각의 사퇴, 그다음에 책임 있는 자들의 엄중한 그런 처벌, 그다음에 대통령의 탈당. 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당적을 두고 있으면 이거는 뭐야? 당이 망하는 거예요. 국힘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을 망하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그 보수의 근간이라는 게 여태까지 우리 국힘이라고 생각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날 또 갑자기 비상대책위원 새벽에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그 최고위원회를 소집해갖고 아침에 긴급으로 또 최고위원회를 오픈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죠?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예. 그걸 갖다가 왜 했습니까? 그날 이제 얘기를 갖다가 제가 기사를 그동안 나온 거를 종합을 해보면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날 밤에 그 국정원 차장님은 2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장이 있고 차장이 3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2인자죠. 예. 국정원 차장이 어떻게 전화를 받았느냐, 그 윤통한테. 지금 이렇게 협조를 해서 국정원이 협조를 해갖고 지금 과천에 어떤 특정 장소, 거기 이렇게 쳐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그걸 국정원이 도와서 그 리스트가 쭉 있으니까 그 리스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한동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국정원 차장이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전화를 끊고 이 미친놈, 미친놈이라고 저희가 얘기한 다음에 바로 한동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이 지금 이성을 잃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자, 그 얘기를 듣고 한동훈이 그 사람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그날 밤에 그 정보를 접수하고 한동훈이 나름대로 이렇게 포인트로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관계자들한테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 이렇게 계속 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새벽에 긴급으로 이렇게 최고위원회를 해갖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무슨 발표를 했죠? 즉각적인 대통령의 업무 정지. 여러분, 즉각적인 대통령의 업무 정지라는 게 왜 갑자기 즉각적인 대통령의 업무 정지를 갖다가 요구했을까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한동훈을 갖다가 뭐 체포해서 가두려고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 한동훈은 이재명하고 다릅니다. 예. 한동훈은 권성동하고 다릅니다. 한동훈은 김어준하고 다릅니다. 자기를 갖다가 해하려고 만약에 자기 몸을 보호라 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아예 국회를 가지 않았겠죠. 예? 김어준처럼 국회를 가지 않았겠죠. 한동훈이 즉각적인 그 업무 정지를 갖다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 한동훈을 포함해서 나뿐만 아니라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뭡니까? 야당 대표, 국회의장 뭐 해갖고 심지어는 전 대법원장 그다음에 뭐 김어준 제가 온갖 사람들이 다 적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딱 보니까 이거 이대로 놔두면 정말 대한민국이 망하겠구나. 대한민국을 말아먹겠구나. 그래서 바로 대통령의 즉각적인 업무 정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왜 그게 압박용이 됐느냐. 그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토요일 날, 예, 이게 목요일 얘기예요. 대통령의 즉각적인 업무 정지 얘기는 목요일 날 얘기입니다. 목요일 날 아침에. 자, 토요일 날 뭘 하기로 했습니까? 대통령의 탄핵안을 갖다가 표하는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의 즉각적인 업무 정지가 아니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탄핵 표결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표를 던질 명분이 없다. 지금 그렇게 압박을 한 거 아닙니까? 자, 그 머리 좋은 윤건이가 그 상황을 갖다가 모를 리는 없죠.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 투표를 하는 시간인데 바로 그 오전에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아주 뭐 짧은 뭐 2분인가요? 2분 50초? 예. 아주 뭐 3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그런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나와서 고개 숙였고 사과했고 뭘 약속했느냐? 나의 거취 문제는 당에 일임하겠다. 내 임기를 포함해서 나의 어떤 거취 문제는 내 당에다가 국힘에다가 일임하겠다. 국힘에 일임한다는 의미는 뭐죠? 국힘의 총수는 누굽니까? 당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일임한다는 얘기잖아요. 당대표한테 일임하겠다. 예? 자, 한동훈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걸 믿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결국은 본인이 물러서겠다 하니까 대통령이 한동훈이 취한 건 뭐예요? 그러면 대행 체제로 들어간다. 한덕수 대행 조지하고 일요일 날 그렇게 담화를 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도 뭐 자꾸 그 한동훈을 갖다가 비아냥거리는 사람 무슨 소통령 놀이다. 네가 무슨 대통령 놀이를 하냐.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까대지만은 한동훈이 대통령 놀이를 하려고 그걸 발표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 계엄으로 인한 이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빨리 안정을 시켜서 오로지 지금 한동훈의 생각은 뭐라고요? 좋은 나라 만드는 것. 그리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예. 그러니까 그 담화문 내용을 읽어보세요. 다음은 제가 그것도 분석을 다 했습니다. 한동훈이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월요일 날 TF팀을 갖다가 마련을 해갖고 그럼 대통령의 퇴진, 그 자진 퇴진이죠. 그 스케줄을 갖다가 했는데 어떻게 잡았습니까? 2월 퇴진, 3월 퇴진 이렇게 잡았습니다. 2월 퇴진에서 4월 선거, 3월 퇴진에서 5월 선거. 여러분, 한동훈이 바보입니까? 바보 아닙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욕심이 있으면 여러분 2월에 퇴진해갖고 4월에 하면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5월에 선거에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대법원심까지 나와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5월 안에 어떻게 대법원심이 나와요? 예? 하지만 만약에 한동훈이 그 자기가 뭐처럼 그렇게 꼭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 욕심을 가졌으면 그런 안을 내놓지 않았겠죠. 예? 그렇게 선거를 갖다가 막 땡겨갖고 그러니까 한동훈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사실 한동훈 대표는요 대통령이 될 욕심이 없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내가 꼭 뭐 누구 뭐 홍준표나 이런 사람처럼 꼭 뭐 내가 대통령이 돼야겠다 뭐 이재명처럼 뭐 대통령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음. 한동훈 대표는 그 대통령 될 생각이 없고 한동훈 대표의 오로지 딱 하나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 국민들이 잘 살아야 된다. 국민들이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시기를 갖다 빨리 잡았느냐? 지금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업무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 업무 정지를 시킬 수 있는 빠른 시간이 뭐냐? 2월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달에 내려오시고 내려오면은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백이 생기면은 2개월 안에는 대선을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4월 대선도 좋다는 거지, 자기가. 예? 그 누가 되든 뭐 이재명이 되든 누가 되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윤통이 더 윤건희가 훨씬 위험하다는 거야. 한동훈 판단에는. 그러니까 어차피 선거는 그거는 가봐야 되는 거니까 뭐 이재명이 될 확률이 많다 그래도 선거는 어쨌든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불확실성이고 이거는 뭐예요? 이건 100% 확실한 거잖아요. 윤건희가 위험하다는 건 100% 확실한 거잖아. 어떤 사고를 어떻게 칠지 모른다. 여러분, 한동훈한테 얼마나 많은 정보가 쏟아져 들어올까요? 예? 우리가 이미 기사에서 알고 있는 그거는 저는 세 발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론사에는 얼마나 많은 정보가 축적이 돼 있을까요? 예. 정말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디테일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국민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라는 듯이 되치기를 당했습니다. 그 되치기가 뭡니까? 자,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하야 스케줄을 갖다가 딱 2월 달로 박았더니만은 그거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이 딱 눈치를 챘죠, 그때. 아, 이게 페이크였구나. 이 대국민 사과가 페이크였구나. 아, 나를 속인 거구나. 그래서 목요일 날 어떻게 기자회견을 갖다가 먼저 했습니다. 어떻게 기자회견을 했느냐? 대통령의 즉각적인 업무 정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에 목요일 아침에 어떤 일이 있으냐? 28분에 걸친 윤통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주 토요일 날 했던 내용과 전혀 180도 다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계엄 행위는 통치 행위다. 이게 무슨 내란 행위냐? 말이 안 된다. 이건 뭐하고 똑같냐? 대통령의 고유권인 사문 복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듯이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건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국민과 싸우겠다. 자, 완전히 심각했습니다. 심각해갖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예. 그래서 한동훈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의총에 들어가서, 그 의총은 무슨 의총이 있느냐? 그때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추경호가 사임을 했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 의총이 모였는데, 그 모인 의총 앞에 서 갖고 짱돌 맞으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당대표의 입장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업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 날 있을, 그러니까 두 번째 투표죠. 이번 토요일 날 있을 그런 탄핵 투표에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갖다가 당론으로 결정해 줄 것을 제안한다. 완전 짱돌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 있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날 누가 선출되느냐? 권성동이 압도적으로 원내대표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토요일 날 결국은 탄핵이 아슬아슬하게 가결이 됐고 204명, 200명에서 4명 추가돼서 204명 아슬아슬하게 됐고, 그거를 빌미로 해갖고 한동훈 대표는 쫓겨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는 항상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탄핵의 계엄과 탄핵의 일련의 과정을 갖다가 한동훈 대표가 어떤 생각으로 그거를 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쇼츠 영상을 갖다가 한번 보시고 제가 그 다음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온몸으로 막은, 예, 온몸으로 막은 그 얘기. 네, 한번 보시죠.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기업을 막아내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여러분,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렇게 본인의 표현으로 쫓겨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쫓겨나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동혁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탄핵의 찬성, 그리고 그 찬성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거기 동조해갖고 어쨌든 간에 국힘에서 찍었기 때문에 지금 12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갖다가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자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이게 사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얼마를 갖다가 표를 갖다가 어떻게 던져갖고 이게 통과됐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투표 표결과 평소에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나는 뭐 어떤 입장이다. 뭐 이런 입장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 이제 대충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낸 게 이겁니다. 자, 채널A에서 분석을 한 건데 여기 보면은 탄핵 찬성, 김상욱, 김혜지, 김재석, 조영태, 안철수, 진정호, 한지아 등 최소 7명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표를 갖다가 나온 거 보니까 윤 대통령 탄핵안 여당 이탈표가 최소 12명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대 23명 이건 뭐야? 무효 기권표를 포함한 거고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무효 기권표니까. 하지만 적극적으로 명시적으로 이 찬성으로 던진 사람이 12명이다. 최소 12명이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끌어낸 거죠. 그리고 이걸 빌미로 해서 결국은 권성동이 압박을 했고 당대표 사퇴하라는 걸 압박을 했고 거기에 압박에 굴하지 않자 비장의 무기로 갖고 있던 그 장동혁 카드를 썼다. 그래서 그 최고위원회 체제를 무너뜨림으로 해서 4명만 하면은 사표 내면은 무너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장의 카드를 장동혁 배신자 카드를 써갖고 무너뜨렸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그걸 갖다가 모를 리는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요 끝까지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았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사표를 한다고 버티잖아요. 그러면 그 당대표의 아니 이준석처럼 그렇게 싸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원에다가 가처분 이준석 그렇지 않았습니까? 가처분해갖고 6개월 끌고 막 이렇게 질질질질 끌어갖고 그렇게 막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그 뭐야 당대표가 자의적으로 사퇴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명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당대표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을 갖다가 누군가를 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대표가 계속 할 수는 없지만 그 최고위원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만약에 끝까지 버틴다. 끝까지 버티면 그 지금의 그 권성동, 아니, 권영세 자리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갖다가 누가 임명하느냐? 원내대표가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당대표가 끝까지 버티면 당대표가 임명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방송 했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버텨서 뭐 조경태나 이런 사람을 갖다가 한동훈 대표가 임명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힘에. 그런데 그걸 안 했죠. 끝까지 안 퍼졌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거는 이 수구 세력들이 이 극우 세력이 이미 이제 국힘은 극우 세력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통당한 세력들이 누구를 볼모로 쥐고 있었느냐? 바로 그 볼모 때문에. 그 볼모가 누구냐? 국민이에요. 걔네들은 국민이 망하고 흥하고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의 가장 그 우선순위가 국민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 국민을 갖다가 볼모로 쥐고 흔드니까 한동훈이 결국은 그냥 조용히 물러선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영화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장면을 보는 느낌이었냐면 정말 그 싸움도 잘하고 우리 정의의 사도 사나이가 이렇게 막 싸워. 적을 갖다가 대부분 다 이렇게 물리쳤어. 그렇게 해갖고 뭐 두목도 잡고 모두 잡고 다 이렇게 물리쳤는데 근데 마지막 씬이 뭐냐? 막판에 그 가족들을 잡아. 악당들이 가족들을 갖다가 볼모로 잡아. 뭐 와이프하고 아들, 딸들을 딱 잡아갖고 너 거기서 물러서지 않으면 내가 얘네들 다 죽이겠다. 너 가족을 다 죽이겠다. 그러면 되게 영화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정의의 사도가 그래도 막 싸웁니까? 있잖아요. 가족이 볼모로 잡혀 있으면 그냥 총도 버리고 뭐 칼도 버리고 항복을 하잖아요. 차라리 나를 갖다가 잡아가라. 가족은 놔줘라. 이게 정의의 사도 아닙니까?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 이 국민을 갖다가 볼모로 삼았기 때문에 한동훈이 그렇게 항상 영순위에 놨던 그 국민들이 망해가는 거.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사퇴를 한 겁니다. 예, 깔끔하게. 국민을 볼모로 잡은 그런 악당들이다. 예. 아이고, 예, 주니키님, 아이고, 슈퍼챗으로, 이렇게 또 큰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에 삶을 불태우시는 한통령 쌤과 우리 스패너님들, 시청자님들 아끼고 사랑합니다. 화이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주니키님, 이, 또, 새벽에, 지금 1시 5분인데, 이렇게 또 큰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또 이 오밤중에, 지금 뭐, 118분이 보고 계시는데, 이왕 보시는 거, 예,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예, 이렇게 좀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우선순위는요, 절대 대통령이 되거나, 뭐 권력을 쥐고 흔들거나, 누가 와서 아부하면서 자기한테 머리를 조아리거나,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냥 국민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국민이 편했으면 좋겠고, 왜? 어릴 때부터 꿈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불가능해 보이는 금투세도 결국 관철시켰고 폐지시킨 거 아닙니까? 아니, 금투세 폐지시키는 거는요, 이거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당이 192명 아닙니까? 범죄당이 밀어붙이면요, 우리가 아야 소리도 못합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그 뛰어난 싸움의 전략과 그 뛰어난 머리로 그 국민을 등에 업고 계속 압박을 했어요. 압박을 해갖고, 야, 지금 그 개미 투자자가 1,300만 명이다. 그 1,300만 명을 외면하고 너희들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조금 있을 뭐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예, 좋은 의미의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1,300명 표를 갖다가 잃고야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항복을 한 거다. 맨 처음엔 뭐 유예를 한다, 뭘 한다, 뭐 개정을 하자, 그러면 5천만 원이 아니라 뭐 3억으로 올리자, 별쇼를 다 하다가 도저히 계속 한동훈이 야, 시끄러워, 말도 안 되는 얘기냐, 말도 안 되는 계속 목을 조여오니까 결국은 폐지를 했다. 우리가 그 뭐야, 그런 뭐 자산 그 2년간 유예한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코인이고 뭐 그런 걸 갖다가 또 세금 매기는 거 2년간 유예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한동훈처럼 그렇게 머리 좋고 싸움 잘하는 사람 그거 쉽지 않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유니콘님 한동훈만한 올바른 정치인 없습니다. 한동훈이 대통령 되기를 고대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아이고 이렇게 또 잠도 안 주무시고 이렇게 오시네. 주니키님 블루마운틴님 따뜻한 아랫목에 오세요. 예. 지금 한국 엄청 춥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보성님, 윤통 성격 너무 잘 알고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되리라 생각했겠죠. 윤통하는 걸.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한동훈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예. 하지만 그 열광적인 팬, 아까 제가 영상 잠깐 보여드렸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아, 여러분이 나를 지키려고 하지 마라. 왜? 내가 여러분을 지키겠다. 정말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한동훈 아닙니까? 그 남들이 볼 때는 지금 쫓겨나가고 있고 뭐 패장병처럼 모이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여러분 지키겠다. 나를 지키려고 하지 마라. 정말 한동훈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오늘 썸네일을 갖다가 이렇게 잡았느냐? 제가 오늘 그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그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 지금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니까 정말 이 얘기를 갖다가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제가 썸네일 이렇게 썼잖아요. 이 더러운 세상이다. 예. 정말 이 더러운 세상이다. 예. 정말 더럽다. 예.
한동훈만 참 외롭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아주 대놓고 친한이라는 사람을 포함해 갖고 같이 활동했던 친한이라는 사람들의 존재,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의 존재가 뭡니까? 항상 이런 거예요. 조금 있으면 여기가 지금 막 시끄럽기 때문에 한동훈을 국힘으로 컴백할 거다. 예. 아니면 여기서 한동훈을 부를 거다. 국힘으로 다시 부를 거다. 컴백할 거다. 예. 그래서 한동훈이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이권을 갖다가 다 내려놓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한동훈이 왜 국힘에 컴백을 해야 됩니까? 국힘이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국힘은 한동훈이 죽을 자리라고. 살 자리가 아닙니다. 한동훈이 죽을 자리라고. 여러분, 정말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다 이권 다 내려놓고 이권 다 내려놓고 뭐 코인 빨고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뭐 한 자리 하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 상황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국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5가지 그룹이 치열하게 각축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안에서 한동훈이 나가니까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예? 자, 이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그 장면이 아이고, 예. 김영옥님, 예, 한통령님, 늦은 시각에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유튜버들의 갈라치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초지일관 한동훈 대표님을 응원하시고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저도 엄청 몸에서 살이 나올 것 같아요. 참느라고 몸에서 살이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예. 지금 국힘의 상황은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5가지 그룹이 싸우고 있는 사람. 한 그룹은 뭐죠? 윤상현, 김민전처럼 완전히 그냥 윤건희를 갖다가 싸고 도는 그런. 그 다음에 나경원, 김기현처럼 그냥 때로 몰려가 갖고 몸으로 맞겠다. 자, 권성동은 뭐예요? 지금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나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윤통하고 붙어 있어 갖고는 그래서 중앙일보는 뭐라고 그러느냐? 멀윤이다. 거리를 둔다. 멀윤이다. 이미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멀륜. 그리고 뭐 안철수나 유승민 이런 사람 워낙 개성들이 강하니까 그냥 자기 살 길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반윤. 맨 끝에 있는 게 이제 반윤이죠. 그래서 친 한동훈계를 갖다가 반윤이라고 이렇게 중앙일보가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네들끼리 싸워요. 뭐가 잘났느니 뭐가 홍준표가 한마디 하면 또 뭐 안철수가 한마디 하고 또 뭐 누가 또 한마디 하면 또 나경원이 한마디 하고 차관 돌아가면서 이렇게 난리 날리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한동훈이 여기 똑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동훈이 이게 살을 자리입니까? 죽을 자리입니까? 정말 우리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왜 며칠 전에 한동훈이 카페에서 우연히 이렇게 사진이 찍힌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진을 찍혔을 때 그때 피드백이 뭐였죠? 그분들의 피드백?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어땠습니까? 한동훈의 이렇게 딱 보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나요? 더 안 좋아졌던가요? 아니죠. 우리는 뭐라고 여기 피드백이 돼 있습니까? 얼굴에 그래도 살이 좀 오른 것 같아요.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피드백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진. 엄마나 한동훈 봤. 이게 사람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찍은 게 아니더라고요. 예. 엄마나 한동훈 봤다. 자, 여기 기사에 보면은 자, 한동훈 사퇴 후 20여일 만에 강남가면 뭐야? 살 조금 올랐더라. 이거잖아요. 피드백이 그거 아닙니까? 살 조금 올랐더라. 그다음에
살도 오르고 편안해 보였다. 얼굴이 편안해 보였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국힘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오르겠습니까? 빠지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굴이 편안해 보이겠습니까? 얼굴이 찡그러져야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살도 오르고 편안해 보여서 좋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한동훈이 꼭 국힘으로 다시 돌아오고 한동훈이 다시 정권을 잡아야 되고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돌아간다 한들 한동훈이 어떻게 정권을 잡을 수 있나요? 이미 당대표, 원내대표 다 세팅이 됐습니다. 최고위원도 다 세팅이 됐습니다. 모든 조직이 다 세팅이 돼 있습니다. 네, 무슨 체제로? 그 권성동 체제로. 그러니까 권영세는 그냥 그 아바타라고 그랬잖아요. 권성동의 아바타라고 그랬잖아요. 권영세는 실질적으로 실권이 없습니다. 예. 자, 그렇게 다 세팅이 돼 있는데 그런 체제에 한동훈이 거기 똑 떨어졌다. 지금 지네들끼리도 지금 피 튀기게 자리 싸움을 하고 뭐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지금 이 난리 치는 장면을 갖다가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 어떻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지. 지금 얘네들은요, 다섯 그룹이요, 다 자기 살궁리만 하는, 국민은 관심이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다섯 그룹의 그런 뭐야. 자, 김민전, 윤상현, 연일 자통당, 여기 뭐 거의 자통당입니다. 예. 그냥 연일 마이크 잡고 용산 앞에서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뭐, 윤상현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서 하고 있고, 자, 아주 비굴하게, 예. 그 자통당인 통수, 우리 김광훈 씨한테 쪽팔린지도 모르고 완전히 90도 폴더 인사를 갖다가 해갖고 전 국민이 다 알게 됐다. 자, 또 한 그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김기현, 나경원, 장동혁 그룹이 있다. 이건 뭡니까? 우르르 40명쯤 몰려가갖고 그렇게 해서 눈도장 찍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있습니다. 저희도 뭐 자통당까지는 손을 안 잡아도 이렇게 있습니다. 해갖고 심지어는 이렇게 명단까지 김어준 저장소에 알고 보니까 이 김어준 저장소가요. 김어준이 직접 올리는 게 아니라네요. 저한테 제보를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어준의 뭐 팬클럽 같은 데에서 그렇게 김어준 저장소라는 그런 아이디를 갖고 올리는 거라고 합니다. 김어준이 직접 올리는 게 아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룹이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어떤 그룹이 있다고요? 선 긋는 그룹, 멀륜. 예? 이미 이게 대통령하고 엮여서는 좋을 게 없다. 내법통을 갖다가 지킬 수 없다. 그거 알고서 이렇게 선을 긋는 지금 권성동, 그다음에 권영세 이런 그룹이 있고, 예? 거기 이제 오세훈도 들어가겠죠. 예.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 독립선언한 그런데 세력은 없는. 그러니까 이런 뭐 안철수 또는 유승민 그리고 원희룡도 지금 그룹을 만들어 갖고 59명 원에 그러니까 배지 안 단 사람을 기업을 해 갖고 세를 갖다가 만들고 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도 뭐 나가라고 그러고 대놓고 뭐 이 친한동훈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뭐 탈당해라 뭐해라 이렇게 윽박 지르고 김해지 윽박 지르고 뭐 이러는데 지금 뭐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예? 한동훈이 간들 뭘 할 수 있어요? 아니 친화모임을 갖다가 16명 모이는 건 참 고무적인 얘기인데 그 16명이 예를 들어서 그 국힘에서 뭘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직이 있습니까? 당직 다 떨어졌습니다. 그냥 있는 건 기본적인 그냥 국회의원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한동훈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예? 근데 뭐 어떻게 소리를 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예? 저는요, 이 김재섭과 여기 나오는 그, 뭐야,
김용태인가요? 예, 김용태. 예. 저는 사실 김재석과 김용태를 갖다가 친한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그냥 젊은 친구들이 자기 정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기 정치하는 거지 결코 우선 한동훈의 이념과 한동훈의 어떤 그 정치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그런 건 아니다. 제가 오늘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보고 정말 놀랐다고. 박지원 씨가 이거를 갖다가 밝힌 건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윤상현이 김대중 대통령의 캠프에서 같이 일을 했었다. 한번 보시죠. 한남동 공관에 가서 얼쩡얼쩡하는 윤상현이나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였다가 30대에는 재벌과 딸을 만났는데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 그때 우리 캠프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모르시죠? 네. 있었어요. 이따가 저리 가서 줄타기를 잘 했잖아요. 이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심히 우려스럽긴 합니다. 김재섭 의원 형 따라가는데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야 재섭아 또 박 대통령 타는 거 앞장서 반대했어. 그 다음에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국민은 또 달라져. 짜랑한 듯한 데서 아유 감사해. 김광훈 목사는 탄핵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명태균 사태와 관계가 있는. 제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당장에서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표도 안 되고 대통령 후보도 안 되는데 그 길로 딱 들어선 것 같아요. 한남동 공관에 가서 얼쩡얼쩡하는 윤상현이나 뭐 전두환 네. 여기 보신 대로 물론 윤상현은 믿을 수가 없죠. 예.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윤상현한테 형형 그러면서 뭘 의논하고 탄핵 이거 찬성해야 돼 반대해야 돼 그런 걸 갖다가 아니 의논도 사람 봐가면서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윤상현이 이 깐 내용을 보면 이게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절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장동혁 경험했잖아요.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과 뒤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뒤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런데 지금 윤상현과 김재섭 사이에 뭐예요? 뒤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윤상현이 에피소드로 깐 거 아닙니까? 우리들한테. 예?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깐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얘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그건 가짜 얼굴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그 영화 배우나 탤런트 분들하고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겠다. 왜? 그분들은 직업이 연기하는 거잖아요. 울음이 안 나는데도 울어야 되고, 또 웃음이 안 나오는데도 깔깔대고 웃어야 되는 그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정말 저 친구가 정말 웃겨서 웃는 건지, 아니면 가식적으로 웃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서글퍼서 우는 건지, 아니면 나를 갖다가 떠보려고 그냥 우는 척 하는 건지, 연기를 하는 건지, 이게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 아주 정말 그 연기자들은 절묘하게 연기를 해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가 보지 않는, 볼 수 없는 곳에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까서 봤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댁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해서 CS 교육이라는 거를 제가 항상 컨설팅 할 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회사마다. 자, 거기 보면 이런 호텔이나 이런 데를 이제 컨설팅 할 때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은요, 그런 통계가 없지만 미국은 굉장히 그래도 합리적이고 좀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가 너무 다른데 한국 문화는 어떤 문화죠? 매뉴얼 만들려고 그러면 아주 성질내는 문화입니다. 왜? 매뉴얼을 만드는 순간에 제가 나를 자르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매뉴얼들을 안 만들어요. 정말 힘들어. 매뉴얼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 하지만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맥도날드 있지 않습니까? 그 맥도날드에 자격증이 있어요. 그 매니저 자격증이 있는데 그 맥도날드 학교를 졸업해야 그 매니저 자격증을 줍니다. 그 코스가 뭐 3-4개월 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 뭐 1년 반인가 뭐 2년인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정말 대학 다니듯이 그렇게 다녀야만 뭐 매니저인가 뭐를 갖다가 근데 일단 그거를 따면 어디든지 취직이 돼요. 예. 그러는데 그 맥도날드의 매뉴얼은요, 이렇게 두꺼운 걸로 2권인가 3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벽돌 한 장도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두께 몇 센치를 써야 된다. 이렇게 규정할 정도로 엄청나게 매뉴얼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한국에 왜 고려청자가 대가 끊긴지 아십니까? 고려청자, 우리는 매뉴얼 문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비법을 갖다가 누가 훔쳐가면 안 된다. 절대 기록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비서를 갖다가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거 아무도 못 만들기 때문에 나를 갖다가 끝까지 살려야 된다. 이렇게 강자를 놓으면서 그걸 갖다가 태워버리는 문화가 한국 문화다. 그러니까 고려청자 같은 그런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 끊겨버리잖아요. 예. 그게 매뉴얼 안 만드니까 정말 사고로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제자가 더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거나 이러면 그냥 대가 끊기는 거야. 그 기술이 끊기는 겁니다. 예. 아, 우리가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봤을 경우에 제가 그래요. 영성은 민감성이라고 어떤 김재섭의 그런 면을 갖다가 뜻하지 않게 봤다. 아주 우연히 봤다. 윤상현을 통해서. 그리고 또 윤상현의 그런 면을 갖다가 우리가 뜻하지 않게 박지원을 통해서 봤다. 아, 윤상현이 어떤 사람인가를 봤다. 그러면 접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접으셔야죠. 아, 그럴 리는 없어, 그럴 리는 없어.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당하고 사는 거죠. 예. 아, 유니콘님, 정강훈은 보수를 둘로 분열시키고 불쌍한 태극기 응원하는 노인들에게 헌금 강요하고 나라 망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그런 정강훈에게 생일된 윤건이나 코행명의 전민전, 윤상현 등 수준하죠. 김재섭이나 김용태 이것들은 얼굴만 젊지 머리는 구태, 기득권 구조 맞습니다. 이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패러다임이 이게 썩었느냐 아니면 프레시하냐 그거죠. 아니 나이로 따지면은 더 프레시해야 되는 거아닙니까? 한동훈 지금 52세. 아니 한동훈보다는 어리잖아요. 김재섭하고 김용태가 지금 한 4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 예, 한동훈이 보수 국힘 구태 기득권을 몽땅 분쇄기에 넣어서 쇄신시켰으면 했습니다만 이제는 접었고요. 새로운 진정한 품위 있는 보수가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동훈을 갖다가 국힘에 자꾸 부르는 건 뭐냐면 한동훈 보고 그냥 너는 나가 되져라.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예. 나가 되져라. 그게 실감이 안 나시나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왜 우리가 국힘에 자꾸 부르는 게 한동훈 보고 너는 나가 되져라. 이제 살 좀 통통 올렸으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아갖고 또 한번 시달려봐라. 이게 똑같습니다. 예, 그런 거나 똑같아요. 그걸 갖다가 포장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예. 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진짜로 죽으려고 하더라고. UAP2라는 거 들어봤냐고. 윤석열이 대통령이라 생각 안 해요. 그 바보는 그 시킨대로 하는 꽁또각시고. 아사가 자기보다 어린애들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키 먹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얼굴 마담이야. 권력 구조는 김건희 여사가 제일 세고 그 밑에 십상시 몇 명이 이제 있는 거고.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에 김건희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84.6%. 유노하노다.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전화기를 버려라. 가족들도 함께 피신해라. 자기 칭찬해주는 유튜브 보면서 시간
사람 보내고. 저 꼴통이 맞아. 지금 있잖아. 본인이 뭐 잘못했냐고 계속 그러고 있대. 한동훈 누가 제일 미워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김건희잖아요.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그러면 그 나중에 봐봐. 내 말이 만약 틀리면 걔는 망하게 돼 있어. 어떻게 죽나면 보라 그랬대.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다. 국회 가면 죽는다. 피신하라. 뭐 가족 얘기도 했다는. 김건희가 완전 남자고 성렬이는 완전 여자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진짜로 죽으려고 하더라고. UAP2라는 거 들어봤냐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게 한동훈이 가면은 살아남겠습니까? 죽지 않겠습니까? 그 죽을 자리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왜 자꾸 국힘에 들어가라고 그러죠? 왜 국힘에서 자꾸 죽으라고 그러죠? 아니, 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살라고. 예? 지금 이 세력과 정면 승부해 갖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미 한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개혁을 하려다가 쫓겨나간 게 한동훈 아닙니까? 이미 실패했는데 왜 한번 실패한 거를 갖다가 왜 다시 들어가서 또 실패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당대표라는 무기라도 있었습니다. 예? 무기를, 그렇게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해서 쫓겨나갔는데 이제 다시 들어가면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무기도 없고 그냥 맨손으로 싸우라는 거야. 들어와서. 그럼 뭐예요? 이건 뭐 100% 이거는 또 쫓겨나가고 패배입니다. 예? 한동훈 상처만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 종교적인 이유를 떠나서 성경에 어떤 그 원리들이 있는데요.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장면들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 배울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다윗왕은 아실 거 아닙니까? 다윗왕. 예? 왜? 왕의 표상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 데이빗, 예? 다윗의 별, 예? 그거 아닙니까?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화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 하면 이게 성경책에 사무엘상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자,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사울왕이요 다윗을 갖다가 이 질투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거의 한 20년을 쫓아다닙니다. 자, 사울은 왕이에요. 다윗은 그 당시에 그냥 왕이 아닙니다. 도망자입니다. 다윗을 이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도망자. 가다가 아니 왕의 영토에서 어떻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의 군대가 계속 쪼여오니까 추격대가 계속 쪼여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적국으로 넘어갑니다. 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는 몸부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를 가냐? 가드왕 아기스에게 넘어갑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갔다. 여기 있다가는 정말 맞아 죽겠구나.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 신하들이 알아본 거예요. 다윗을.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지금 한동훈 정도 되는 거죠. 워낙 인기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 다윗이네? 아니, 그러고 왕한테 구합니다. 아니, 우리 첩보에 의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다윗은 그만큼 용맹하고 사울왕보다 훨씬 능력 있고 용맹하고 또 그 국민으로부터 인기도 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다윗이 스스로 넘어왔기 때문에 목을 베십시오.
지금 목을 베지 아니하시면 평생 후회를 할 겁니다. 왜? 적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한동훈이 북한으로 넘어간 거하고 똑같은 거야. 상황이 지금. 왜? 이 남한에선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갖고 또 추격대가 와갖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몰리다가 북한 김정은한테 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그런 관계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그 가드왕 아기스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주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갖다가 다윗이 딱 들었습니다. 아, 이거 죽었구나. 내가 이거 살아남아가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한 짓이 뭡니까? 미친 척 해야겠다. 미친 척. 그래갖고 미친 척 해갖고 대문짝에 끄적거리고 그 다음에 침을 수염에 이렇게 질질 바보처럼 영구. 우리 영구 보면은 이렇게 항상 침 질질질 흘리고 다니잖아요. 예. 침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수염에 옛날 사람들 다 수염이 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왕이 뭐라고 그랬느냐? 아니 저 미친 애를 갖다가 왜 죽여? 그리고 왜 나한테 데려온 거야 도대체? 빨리 쫓아보내라. 그래서 목숨을 거기서 부지하고 살아서 다시 도망 나옵니다. 아니 여러분 일단은 한동훈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이 살아야 후위를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그 죽을 자리 아까 제가 쇼츠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왜 한동훈이 죽을 자리인 국힘에 자꾸 그렇게 들어가라고 압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 코인파리 유튜버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측근들도 똑같아요 지금. 예? 한동훈 측근이란 한 사람도 계속 뭐 패널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갖고 아 무슨 얘기입니까? 한동훈이 들어가야지 분당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무슨 놈의 창당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러면서 자꾸 한동훈을 갖다가 자꾸 죽음으로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왜 박지원이 그 뭐야 윤상현의 그걸 갖다가 폭탄 선언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윤상현이 그 뭐야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그 캠프에서 박지원과 같이 일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의 기록이다. 전 항상 유튜브를 역사의 기록으로 생각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는 거를 갖다가 내린 게 거의 없습니다. 예. 제가 방송을 하면 항상 띄워놓지 내린 게 거의 없습니다. 예,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끔. 자, 지금 그런 상황인데 박지원이 윤상현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본 방송 한동훈 얘기도 했습니다. 자, 한동훈을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자기는 처음부터 한동훈과 친윤은 섞일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한동훈은 분당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신당 창당이 아니라 한동훈은 분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시나리오 3에서 분당 시나리오를 갖다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 영시한 통령에서 국힘의 그 대선 시나리오가 있는데 세 번째 시나리오가 뭐냐? 분당이다. 분당에서 각자 도생하는 거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방송이 오늘 오전에 한 방송이거든요. 박지원이 제가 녹화해 갖고의 쇼츠 영상 편집해서 만든 그 방송이 있잖아요. 그게 시간대를 보면은 오늘 오전에 한 방송이거든요. 박지원이 오늘 그 영시했던 어제 제 영시한 통령을 봤나요? 예? 분당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박지원의 지금 주장은 뭐냐? 한동훈에 대한 그런 그 전략 나름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해. 뭐 홍준표도 얘기하고 뭐 쭉 이렇게 얘기하고 유승민도 얘기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그중에 한동훈을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한동훈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박지원의 얘기가 뭐냐? 이 상태에서는 친윤하고 대부분이 이제 친윤 아닙니까? 그 친윤하고 친한은 절대 섞일 수가 없다. 한 당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친윤들이 그 표현에 의하면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역시 박지원이 알아요. 그렇게 사실 무슨 16명이 뭘 했다 하지만 그 16명도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지. 예.
표현을 뭐라고 그랬느냐? 박지원에 표현하면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이다. 예. 지금의 친한은 자기가 분석을 해볼 때 아니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잘할 겁니다. 왜? 밥 먹고 하는 일이 정치질이고 사람을 갖다가 얘는 어떠고 어떠고 그걸 갖다가 분석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야 더 잘 알겠죠. 그런 사람들이. 한 줌도 안 된다. 아주 미약한 세력이다. 하지만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세력이지만 친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이거는 정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참에 분당을 해야 된다. 그 친한동훈계가 나와서 그리고 한동훈과 함께 그렇게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지율 얘기를 했어요. 그 박지원의 평가는 뭐냐? 한동훈 아직 젊다. 예. 지금 그 박지원은 지금 80대지만 한동훈은 지금 52이잖아요. 거의 한 30년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한동훈은 아직 젊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한동훈의 미래는 정말 이렇게 확 열려 있다는 거지. 뭐 이런 지지율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한동훈이 이렇게 분당해서 나와갖고 그리고 한동훈은 반드시 대선 후보로 나와야 된다. 대선 후보 나오면 이게 지지율 확 뜰 거고 걱정하지 마라. 지지율은 지금 올라가는 일만 남았지. 그렇게. 근데 국힘안에서는 안 된다는 거야. 국힘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친윤들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에너지를 다 거기 소진하지 않게. 걔네들하고 대응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소진하지. 한동훈이 갈 길 새 정치를 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정말 오늘 박지원의 그 한동훈에 대한 평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박지원의 평가가 훨씬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분이 뭐 정치구단이고 이런 걸 떠나서 박지원하고 한동훈은요, 이해관계가 얽힐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래서 한동훈이 잘 됐다고 해서 박지원이 뭐 한 자리 얻습니까? 한동훈이 잘 됐다고 그래서 박지원이 뭐 한동훈을 통해 갖고 돈을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전혀 얽히지 않은 사이이기 때문에 박지원이 한동훈을 갖다가 객관적이고 한동훈한테 베스트 옵션을 갖다가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가 흔히 친한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 뭐 지금 우리 뭐 국힘안에서 친한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니까 최고위원으로 발탁이 되기도 하고, 예. 한동훈이 힘이 있어야 무슨 뭐로 발탁이 되었고, 뭐 직책을 얻고, 그리고 그 직책 때문에 또 많은 방송에서 불러갖고, 패널로 그렇게 불러갖고 돈도 벌고, 자기, 이름도 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거야? 한동훈이 밖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국힘 안에 있는 게 자기들이 활동하거나 자기들이 어떤 영향력을 갖거나 하기가 훨씬 낫다는 거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국힘이라는 전통적인 보수당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거. 내가 아직도 국힘 소속이다. 이래야 그래도 방송에서 많이 불러주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개혁신당이나 뭐 이런 뭐 이낙연 당이나 이런 데처럼 만약에 이게 분당을 해 나와갖고 당이 뭐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그렇게 뭐 쬐끄만 당이고 국회의원도 몇 명 안 되고 이러면 조중동에서 나를 불러줄라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한동훈이 국힘에 소속이 돼 있어야 그나마 내가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그런 게 좀 있고 그래야 뭐 많이 불러주면은 뭐 수입도 생기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는 뭐냐면 지원보다 객관적인 시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유튜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친한이라고 하는 유튜버들도 똑같아요. 한동훈이 신당을 차려갖고 그 조그만 당, 이준석을 생각하면 되죠. 개혁신당. 지금 국회의원 3명밖에 안 됩니다. 당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뭐 자기 말로 뭐 5만 명이다 뭐 되는데 확인이 안 되잖아요. 당원은 밖에서 객관적인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설사 뭐 5만 명이라 쳐도
아니, 국힘당원 지금 뭐 100만 명 이상 될 거고, 뭐 민주당도 뭐 한 250만 명, 뭐 350만 명 이렇게 막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큰 당에 속해 있고, 또 그런 당을 갖다가 백그라운드로 유튜버를 하고 뭐를 하고 해야 그래도 뭔가 구독자들이 모이고 뭐 하고 해갖고 돈벌이가 되고 슈퍼챗도 받고 뭐 그러리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한동훈을 위한 생각이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제가 조금 전에 쇼츠에서 목록처럼 너는 그냥 여기 국힘이 죽을 자리인데 여기 와서 그냥 죽어. 그게 결국은 내가 너를 밟고 돈을 벌어야 되고 너를 밟고 내가 패널로 나가야 되고 너를 밟고 뭔가 직책을 받아야 되고 영향력을 끼쳐야 돼. 아니 이게 국지원보다 못한 생각 아닙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 더러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한동훈 이걸 모를까요?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 똑똑한 머리로. IQ가 175고. 그다음에 한동훈은 지금 1년을 갖다가 정치를 했지만 1년 정치하고 결국은 결론은 쫓겨나갔지만 그 1년 동안에 너무너무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실물 정치를 갖다가 10년 이상 한 그 경험을 쌓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한동훈처럼 그렇게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학습 효과가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예. 걔도 한동훈이 재학 중에 사시 패스한 사람 아닙니까? 사실 재학 중에 사시 패스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동훈을 우리가 위하는 길이 뭔가 정말 외롭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항상 열받는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왜 그런 놈들이 뭐 유튜브 구독자를 갖다가 뭐 몇십만씩 몇백만씩 갖고 있고, 예? 왜 그런 놈들이 당대표를 장악하고 원내대표를 장악하고 왜 그런 놈들이 무슨 대통령 측근에 있으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마이크를 잡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사람한테는 군중들이 그렇게 뭐 수천 명, 수만 명씩 그렇게 매주 매주 모이면서 또 자발적으로 여러분 제가 그분 하나의 그걸 갖다가 제보를 해 줘서 들은 적이 있는데 주말 집회에 오려고요. 지방에서부터 오는 차비만 10만 원이랍니다. 차비. 왜? 뭐 기차 타고 올라와야죠. 또 기차 타고 뭐 택시 타고 뭐 기차 타고 또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자관 차비만 한 10만 원이래요. 예. 그런데 올라오면은 뭐 10만 원만 씁니까? 차비만 씁니까? 거기 뭐 항상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돌리잖아. 토요일 날도 헌금 돌려, 일요일 날도 예배한다고 헌금 돌려. 그럼 또 헌금을 갖다가 몇만 원 내야 될 거 아니야. 요새 뭐 헌금을 1,000원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몇만 원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헌금 내야 되잖아. 아니, 거기 서울 올라오면 뭐 그냥 있습니까? 토요일 날 올라와서 토요일 날 참석하고 하루 자야 그래도 또 일요일 노수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뭐 어디 뭐 여관이든 호텔이든 친척집이건 어쨌든 간에 어디서 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또 밥은 안 먹습니까? 예?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좌우간 그분 얘기에 의하면 자기가 2년을 갖다가 매주 그걸 쫓아다녔는데 길거리에다가 뿌린 돈이 정말 억수로 길거리에 돈을 뿌리고 다녔다.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사람이 모이고 권력이 쥐어지고 돈이 모이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유튜브는 그렇게 구독자가 수십만, 수백만이 되고 왜 그런 유튜브는 그렇게 떼돈을 벌고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질문은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저도 젊어서부터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세상에서 악인은 저렇게 잘 나가고, 왜 세상에서 한동훈처럼 사심이 없고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는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금니가 깨져갖고 그렇게 하고 살이 그냥 삐쩍 말라갖고 하고 이제 겨우 좀 살이 붙어갖고 좀 보기 좋아졌는데 또 죽을 자리로 또 들어가라고 온갖 주변의 측근들이 다 푸시를 하고 유튜버도 푸시를 하고 왜 자꾸 국힘에 죽을 자리를 갖다가 들어가서 죽으라고 하는가? 네?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 예, 주니키님, 좋은 표현이에요. 이 더러운 세상, 한동훈이 갈아엎기를. 예, 불쌍하다. 예. 정말 제가 타이틀을 그렇게 잡은 이유를 알겠죠. 이 더러운 세상, 한동훈만 외롭다. 예, 한동훈 마음을 몰라주는 한동훈만 외롭다. 자, 성경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그 예수님께서, 뭐 이것도 너무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셔도 그래도 한 번은 들어보였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걸 갖다 우리는 공생애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적극적으로 이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활동하기 전에 40일을 갖다가 광야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 자, 40일이 됐을 때 그 얼마나 사람이 40일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죠. 보통 사람은 죽습니다. 예, 절대 흉내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금식을 갖다가 뭐 누구처럼 뭐 2주를 갖다가 금식했는데 뭐 멀쩡히 걸어 다닌다. 아, 이거 사기 금식입니다. 이게 금식을 갖다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예, 저도 그 한국에 있을 때 제 정기적으로 금식 기도원을 가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최자실 목사님이 만든 그 금식 기도원 아시나 모르겠네요. 예. 저는 거기가 코드에 맞아 갖고 거기를 갔다가 가면 방을 갖다 이렇게 하나씩 줍니다. 예. 그럼요. 금식을 갖다가 이 고비가 있는데요. 그 2박 3 일. 예. 그게 아주 최대 고비거든요. 2박 3 일을 갖다가 금식을 하잖아요. 안 먹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어서 잘 걸어도 못 다녀요. 걸어도. 되게 이게 금식 기도하면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뭐 기도굴 같은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예배당에서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려요. 예. 아니 계속 혼자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성경 말씀도 듣고 뭐 찬양도 부르고 또 거기서 하시는 뭐 설교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뭐 5번을 의무로 참석할 필요는 없지만 좌우간 금식을 실질적으로 해 보면 2박 3 일만 금식을 해도요. 이게 눈이 흐려지고 그다음에 기운이 없습니다. 계단도 잘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2 주를 금식했는데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거 그거 다 먹는 겁니다. 예,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텀블러에다가 항상 궁금하죠. '저 텀블러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 우주인이 먹는 그런 영양식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 다들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40 일을 갖다가 금식했다. 그럼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예. 그거는 그냥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신의 아들이니까 가능하다. 예.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 자, 그러고 나서 3 가지 시험을 갖다가 합니다. 그 사탄이 딱 마귀가 와 갖고 그 시험이 3 가지인데 하나는 먹는 거. "너 지금 배고프니까 뭔 생각이야. 이 돌을 갖다가 떡으로 만들어 갖고 그냥 먹고 일단 해결해라. 배고픈 것부터 해결해라." 자,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높은 곳에 올라 갖고 세상의 모든 풍경을 다 보여줍니다. 너 절 한번 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예. 그렇게가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뭐냐. 성전 꼭대기에 올라 갖고 떨어져라. 떨어지면 너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그냥 죽지만 돌에 부착해 갖고 산산조각이 나겠죠. 죽지만 너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짠하고 바칠 거다. 그걸 갖다가 한번 증명을 해 봐라. 이렇게 3 가지 시험을 합니다. 물론 거기다 넘어가진 않죠. 자, 근데 시험 내용 중에 이 천하만국을 보이며의 시험이 어떻게 돼 있느냐.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다. 그 줄 수 있는 근거를 갖다가 지금 사탄이 대고 있는데 근거가 뭡니까? 이게 원래 내 거는 아니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권세와 영광. 근데 이 부귀와 권세의 영광을 이 사탄한테
넘겨줬다는 거야.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일정 시간 넘겨줬다는 거야. 왜 넘겨줬는지 이유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넘겨받았기 때문에 그래갖고 내가 주면은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여기서 힌트를 얻어갖고 파우스트, 그 괴테의 파우스트 이런 게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응? 자기 영혼을 갖다가 팔아갖고 평생을 갖다가 부를 누리면서 살다가 그 죽어가는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바로 이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는요, 악이 힘을 쓴다. 그렇게 한동훈처럼 그렇게 항상 국면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맨날 이용당하고 맨날 치이고 그냥 오로지 그 국민을 볼모로 쥐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싸우질 못하고 물러서야 되는 거야. 무기를 내려놔야 되는 거야. 당대표라는 무기를 내려놓고 그냥 스스로 왜 국민을 갖다가 볼모로 쥐고 딜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내려놔야 된다. 쫓겨나가야 된다. 하지만 나쁜 놈들은 국민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뭐 죽어가든 뭐하건 간에 그게 영향을 못 주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오직 자기 주머니 불리고 자기가 권력을 갖다 누리고 자기 재산 늘어나고 그냥 자기 통장에 돈만 쌓이면 땡큐 아닙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싸우기도 훨씬 편하겠죠. 예? 왜? 아킬레스건이 없잖아. 한동훈은 분명한 아킬레스건이 있어. 국민이라는 분명한 볼모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킬레스건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탐욕과 욕심과 자기 등 따스면 남이 굶어 죽든 뭐든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쥐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누가 쥐고 있습니까? 사탄이 이 세상에 권세를 쥐고 있다. 그래서 사탄한테 숭배하는 자, 사탄한테 무릎 꿇는 자, 절하는 자가 뭐예요? 여기 써 있잖아. 내게 넘겨준 거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거 다 주겠다는 거야. 세상의 모든 권위와 부귀와 영광 이거 절 한 번만 딱 하면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절 한 번만 해봐. 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동훈의 꿈 그리고 한동훈을 통한 우리의 꿈이 뭡니까? 대한민국이 반석 위에 서는 것. 뭐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반석에 세우는 그 일.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한동훈이 하고 있고 바로 이 한통령 채널에 모인 사람들이 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그 사탄이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였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뭐 가룟 유다가 그걸 팔아갖고 뭐 로마 병사들이 못질을 하고 유대인들 제사장이 뭐 그걸 갖다가 모함을 해갖고 재판을 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 그 요한복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영적인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기록이 돼 있느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그렇게 돼.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이렇게. 예. 그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데는 없는데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그 표현이 있습니다. 자, 사탄이 그렇게 해갖고 작업을 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사흘 만에 결국은 어둠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를 뚫고 결국은 승리를 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여러분이 그 하는 나니아 연대기 있잖아요. 나니아 연대기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뭐냐고요? 그 흰 마녀는 그런 그 사자의 그걸 갖다가 비밀을 몰랐다. 사자를 죽이면 그게 사자가 죽는 줄 알았는데 사자가 죽는 게 아니라 뭐요? 돌이 깨지면서 결국 사자가 다시 부활하는 그 비밀을 갖다가 그 흰 마녀가 알 수가 없었다. 그게 결국 나니아 연대기의 그 얘기 아닙니까? 핵심이.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는요,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읽는 책이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시리즈 있잖아요. 예. 물론 뭐 저도 읽었고 제 아이들도 읽었고 그렇습니다. 워낙 뭐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맨날 망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소수인 것 같고 구독자가 적어 갖고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한통령이 엄청난 순환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그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이 대통령을 세우기 위한 거에 올인을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게 부활하듯이 기적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외로울 것 같아요. 왜? 이 한통령 채널을 하고 있는 제가 외롭듯이 지금 한동훈 대표도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놈이 주변에 없구나. 예? 그렇게 죽을 자리를 알면서 자꾸 들어가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내 정말 새 정치를 갖다가 거기서 펼칠 수 없는 걸 너무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정말 한동훈 주변에 정말 진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님 역시 저는 그분이 그 성당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신부님 뭐 이렇게 시가는 거 그 아이들이 그걸 하거든요. 예, 시중도는 그런 걸 하는데 한동훈 대표도 그런 걸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거를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갖다가 잘 정리해 있는 것처럼 그 IQ 175의 한동훈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성경도 많이 읽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예, 많이 읽었으리라. 그래서 제가 정리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한동훈 대표도 성경에 대해서 잘 정리가 돼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더러운 세상, 예, 이 더러운 세상에서 한동훈 대표만 외롭다. 이 더러운 세상에서 한통령 채널만 외롭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신세한탄도 하고 얘기를 갖다가 열어본다고 하지만 네, 네, 주니키님 맞습니다.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아주 유명한 책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순간이 오면 그 예수님이 그 사망의 권세를 뚫고 거기서 다시 부활해서 그렇게 보좌에 앉아 계시듯이 그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한통령 채널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에 정말 다 죽을 것처럼 보였지만 기적적으로 부활을 해서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그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고 그리고 죽을 거다.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설 거다.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영호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아이고, 정말 이 긴 방송, 지금 2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128분이, 아니요, 130분이 접속해서 보고 계시네요. 예, 여러분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을 갖다가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예. 여러분의 그렇게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는 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늘의 영시 한통령 정말 아침에 그 묵상한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께 나눴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 한동훈만 외롭다. 이 더러운 세상에 한통령 채널만 외롭다. 그리고 한통령 채널을 지지하시고 있는 여러 구독자분들만 외롭다. 하지만 때가 되면 진실이 밝혀지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간다.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빛입니다. 빛입니다. 예, 빛을 밝히면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 예, 주니키님 오밤중에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한통령님 짱! 눈 비비며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예, 여러분들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썸네일을 갖다가 같이 올렸는데, 그러니까 딱 24시간 후죠. 24시간 후에 또다시 0시에 한통령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0시에 한통령에서는 뭐를 하느냐, 제가 왜 그거를 했잖아요. 시나리오를 갖다가 3개를 얘기했잖아요. 대선 시나리오. 그런데 그 대선 시나리오가 이 한동훈하고 어떻게 한동훈은 과연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 대선 시나리오 1, 2, 3 하고 한동훈의 선택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 얘기를 갖다가 24시간 후에 0시에 한통령에서 다시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24시간 후에 다시 0시에 한통령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지금 2시 5분인데,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